근데 바로 잘 수 없죠, 여러분. 사실 메인 이벤트는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이제 스물리에 가야죠. 네, 자 가겠습니다. 자 1번부터 제가 격분을 했죠. 이딴 짓 좀 하지 말라고. 제발 이런 거 좀 하지 마. 이런 거는 그냥 맛이 없어. 왜 자꾸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 2번은 그냥 뭐 무난무난한 표현이었다. 이거를 설마 2 플러스 h를 대입해서 하는 그런 네 괴상한 짓만 하지 않고 F'2로 바로 체크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 그 다음에 3번은 왜 세모가 쳐져 있냐. 중요도가 아니에요. 자만하지 마라. 암산하지 마라. 약간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3번도 그냥 무난무난한 케이스였다. 4번은 항상 핵심 유형이죠. 사실 이거는 합성함수를 겨뤄주는 형태가 좀 더 이제 맛있긴 한데 그냥 이거만으로도 우리는 이제 극한값 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아직도 안 되는 고3 학생들은 이제 물구나무 서서 공부하세요. 네. 자, 5번. 5번은 그냥 가장 무난한 유형이면서도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자, 이 미분 가능할 때란 조건을 주자마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연속, 두 번째 자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다. 그죠? 요 두 가지 패턴을 꼭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6번. 6번도 이제 좀 맛있게 풀자 하면은 약간 이런 중간항을 이렇게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좀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는 거 요런 거 좀 맛깔나게 좀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사실 7번 문제는 정형화된 패턴이긴 한데 굳이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야 됐나? 그냥 그냥 극소값 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1에서 극값 갔는데 이게 극소값이라고 해줬으면은 아니 이게 극소값도 아니야. 그냥 너무 나는 이미 이쪽 3번에서 좀 아쉬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에서 이미 계산이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느낌은 이미 싫어. 평가만 봐도 이렇게는 안 줘요. 그래서 아무튼 요런 거는 좀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좋은데 취지는 알겠는데 좀 계산을 좀 깔끔하게 주던가. 물론 주긴 했어요. 27 날라가게. 근데도 좀 더 깔끔할 수 있다. 요런 거에서 힘 빼지 않게 해줘라. 그리고 8번. 계속 말씀을 드렸죠. 운동 방향을 봤다? 그럼 바로 속도의 부호에 우리가 치중을 하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심해야 되는 건 움직인 거리. 무조건 절대값 VT를 적분을 하자. 요거만 좀 주의해 주시면 요것도 굉장히 사실 맛있는 문제다. 그죠? 18번 같은 문제는 단골 문제인데 이런 운동 방향과 움직이는 거리 이 둘을 섞어주면 맛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9번이 제 기준 정말 맛있었던 문제. 9번 너무 좋아요. 뭐뭐의 n제곱근 요 형태 문제는 너무 좋아. 이걸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이렇게 준 거야, 이 문제는. x의 n제곱은 8이다부터가 8의 n제곱근이란 뜻인데 이거를 못 알아듣는 학생들이 허다할 거예요. 이거 보는 순간 n이 홀수인 거냐 짝수인 거냐 나누는 요게 필요한 건데 이제 이거를 못 봐. 이거를 못 볼 확률이 너무 크다. 그래서 9번에서 많이 나갔을 확률이 커요. 이미 시작부터 9번에서 쫙쫙쫙 나갔다고. 아시겠죠? 이거 9번 아마 정답률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9번인 거 치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이 제곱근 요 의미를 꼭 좀, 네. 제발 이거 자동 반사로 나와야 돼. 그래서 9번은 너무 맛있었다. 그죠? 9번은 저는 제 개인적인 원픽. 9번은 의미적으로 너무 좋아요. 이거 나누는 거에서 함정까지 냈어봐. 이거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정답률 더 떨어져. 그러니까 그냥 등비수열로 떨어져요. 2분의 1씩. 네, 아무튼 9번은 제 기준 너무 맛있는 문제. 이 표현 자체를 바꿔내줬다. 우리 평가는 맨날 뭐뭐의 n제곱근 이런 형태로 줬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맛있는 표현이었다. 9번 너무 맛있고요. 자, 10번. 10번은 뭐 너무 무난한 문제 아닙니까? 사실 이거는 17번 문제랑 바꿨어야 돼. 이 스위칭이 잘못됐어. 10번 문제랑 좀 위치를 바꿨어야 됐다. 그죠? 10번은 너무 무난했던 함수 추론 문제라서 이거는 막말로 평가원 19번 문제. 19번 문제보다도 못한 문제야. 이거는 그래서 10번급이 안 된다. 그래서 맛이 없다, 이 친구는. 그죠? 이거는 가져갈 게 없어요. 자,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자, 가족권을 보는 순간 1,0 대칭성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거는 바로 저기 물구나무 서야 돼요. 창문에 매달아 놓을게. 이거 보고 떠오르는 거 없어? 그럼 이제 날 이렇게 막 이러고 쳐다보겠지? 창문에 매달아야 돼, 이거. 그러면 이제 머리가 이렇게 거꾸로 이게 하고 막 피 막 빨개지면서 이제 갑자기 나랑 아이 컨택 되면은 1,0 나온다고, 이거. 그죠? 그래서 11번 이거 맛있습니다. 이 표현 너무 맛있죠? 이 표현은 정말 맛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더 맛있을 수 있는 거. 1,0 대칭성을 봤을 때 우리가 fx 플러스 1로 처리해서 기함수 형태로 해석까지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계산까지 가능하다. 근데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기선 이제 이후 과정은 취향을 타긴 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좀 계산을 최소화해서 하는 형태. 그런 걸 좀 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1번은 좀 맛있었다. 그래서 11번도 정말 맛있었다. 이게 약간 좀 잡기술들을 좀 많이 걸어줬어요. 뭐 대칭성이라든지 평행이동을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다라든지, 그죠? 이런 의미까지 봐주면 뭐 대칭성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거까지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를 함수값의 차이 형태로 봐주면 또 더 맛있게 풀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 취향껏 좀 잘 버무려서 본인한테 가장 맞는 풀이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번도 맛있는 문제다. 다양한 풀이 방법을 줬는데 그 앞서서 이 표현이 너무 맛있다. 오랜만에 줬어요. 이 표현 잘 안 주는데 이 축대칭을 많이 줘도 점대칭을 잘 안 준단 말이에요. 점대칭 표현 요거 꼭 좀. 대망의 12번은 그냥 문제 의도만 보면 너무 좋아요. 문제 의도는 너무 맛있었던 친구예요. 12번은 문제 의도는 너무 좋았어. 왜냐면 이 가족건이 SEM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요 절대값 3개를 걸어주면서 공차가 5를 줬죠. 근데 얘네들이 부호가 다 같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13보단 커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0, 5, 10만 봐도 15로 바로 커져. 그리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0 대봐. 그러니까 부호가 서로 다 같게 되면은 절대 안 돼요.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맞불불, 마마뿔 이게 섞여 있겠다라는 이런 느낌이 일단 오면서 그럼 무조건 AM이 음수일 수밖에 없네. 왜? 수열의 합이 음수이려면 초항이 무조건 음수여야죠. 공차가 양수라고 줬는데, 그죠? 그래서 요길 토대로 이제 심층 해석이 들어가는데 이 문제 순수 의도로만 해석을 하면 너무 좋아요. 그게 무슨 의도냐?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AM은 무조건 음수인데 그럼 AM 플러스 1이 음수냐 양수냐 이게 이제 또 궁금한 포인트죠. 그걸 요걸로 준 거예요. M 플러스 1이 여기에 걸치냐 여기에 걸치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포인트. 그래서 M 플러스 1이 음수라고 가져갈 수 있다라는 뭐 이런 포인트인데요. 근데 사실 나는 어떻게 풀었냐. 여기에 지금 조건들을 보면 정수 모든 항이 정수라고 줬죠. 그래서 요거 나와 있고요. 그래서 A1의 범위가 딱 깔끔하게 나옵니다. 딱 4가지 케이스로 하나 둘 셋 넷. 근데 여기에 대해서 AM도 근데 범위가 나오거든요. 왜? AM이 음수여야 되니까. 그죠? 당연한 거잖아. AM이 음수인 건 당연한 거잖아. 근데 AM이 음수인데 그럼 AM도 정수일 거니까 후보군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서 공차가 5이면서 AM이 나올 수 있는 수열을 생각하면 요 3가지 케이스는 M이 15일 때 요거는 M이 14일 때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로도 그냥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의도 자체는 너무 좋았지만 문제 완성도가 떨어져서 그냥 딱 가나에만 포커스 맞춰서 해석하는 쪽으로만 좀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래쪽까지 가는 거는 굳이 맛이 없다. 이쪽은 그냥 좀 문제 완성도에서 좀 미스가 났기 때문에 요 위에 쪽에서 의미를 가져가는 쪽으로만. 아시겠죠? 그렇게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음수, 양수인 상황이 나온다. 요런 정도로까지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은 굉장히 좀 개랄하게 풀었는데요, 제가. 자,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보자마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써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얻어 가셔야 될 거. 어떤 도형의 특징이 쓰였냐? 자,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 나왔을 때 좀 제발 사인 법칙 좀 생각 좀 하세요. 사인 법칙 좀. 네. 사인 법칙 좀 생각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네, 그쵸. 이게 4분의 파이가 있으면서 이 이등변 삼각형 나오는 조건과 그 다음에 요거 둘이 닮음인 거 잡는 게 가장 빡센 문제였어. 이거 닮음인 거. 이게 평행사변형이란 조건 때문에 이거 계속 의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살짝 멀찌감치 싹 보니까 이 친구가 닮음이야. 비슷해 보여. 약간 일란성 쌍둥이 느낌이 살짝 났어요. 그래갖고 했더니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꿀팁. 이 AF 길이를 구하는 과정에서요. 이렇게 수선해발을 내려서 각각에 대한 이제 코사인 값으로 이제 합을 해주시면 좀 더 편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네, 그래서 요거를 꼭 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행사변형 같은 조건 나왔을 때는 이제 이런 거로부터 이제 동의각각, 그쵸, 억각 이런 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의식을 해주시고요. 최소한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으면 어떻게든 사인 법칙을 한번 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식하는 이런 습관 같은 것까지. 그래서 13번은 사실 뭐 괜찮았다. 괜찮았죠. 13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도 삼각함수 활용 문제는 이런 정도는 내줘야 되니까. 그리고 14번은 사실 함수 추론적인 거에서는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뭐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되냐면 얘가 불연속일 수 있는 순간이 한 개다 라는 거, 요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이제 딱 이렇게 나눠져요. gx가 불연속한 점, gx-3이 불연속한 점. 근데 얘네들이 불연속한 점이 총 3개야. 이렇게만 보면. 그래서 기억 보기에서 힌트를 준 거예요. 얘 0에서 연속이냐? 0에서 연속인지 따져보니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 3가지가 다 같습니다. 그래서 0에서 연속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취지가 뭐예요? 마이너스 3이나 3을 0으로 만들어달라 라는 거죠. 왜? 불연속 곱하기 연속인 부분을 해서 0으로 만들어달라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런 해석까지. 그래서 F3이 0이거나 F-6이 0이다. 딱 요 두 해석으로 들어갈 건데, 그래서 니은 보기에 나와 있죠. 둘 중 하나가 0이다. 둘 다 0인 게 아니라 둘 중 하나가 0이다. 그럼 이제 디귿 보기 뭐냐? X는 K에서 불연속인 실수 K가 음수다라고 했죠. 음수인 순간에서 불연속이라는 얘기는 GX가 마이너스 3에서 불연속인 요 순간을 살려달라는 얘기니까 3이 0이 돼서 불연속성을 없애줘버리는 이런 상황을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귿 상황은 일단 F3이 0인 상황, 그리고 F-6이 0이 아닌 상황을 체크를 해달라는 거였고요. 근데 여기서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페이크가 있는 게 fx는 0 이거 보고 바로 모든 원소의 합 이거 바로 갔으면 나처럼 이제 그냥 바로 낚이는 거예요. x는 실수근을 얘기했기 때문에 3가지 형태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가지 형태를 고려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가장 간단한 건 그냥 세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다 해서 그냥 바로 식으로 세워버리는 형태. 그죠? 이렇게 아까 이렇게 잡아버리는 형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다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하나 실근 하나 중근, 왜냐면 서로 다른 원소의 합을 물어봤을 거기 때문에 단순 그냥 모든 근의 합으로 갔으면은 이걸 놓칠 확률이 크다. 그래서 3에서 단일근 마이너스 4에서 중근 갖는 케이스, 3에서 중근 마이너스 4에서 단일근 갖는 케이스, 이렇게 3가지 케이스를 쪼개보면 이 순간밖에 안 된다. 이제 요 1번 케이스에서 뭐 때문에 걸러지냐면 이게 허근에 가져요. 그래서 허근에 가져서 얘는 두근이 나오질 않고요.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케이스 마이너스 4에서 중근에 갖는 케이스는 F-6이 0이 되면서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솔직히 그냥 fx는 0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합 이렇게 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너무 꽁꽁 숨겨놨어. 물론 이거 페이크로 내서 틀리라고 나처럼 틀리라고 낸 거긴 할 텐데 그래도 좀 아쉬웠다. 그죠? 그래서 요런 3가지 케이스로 나누는 것만 따지면 굉장히 맛있는 문제죠. 근데 함수 추론적인 느낌에서는 맛은 없다. 그죠? 함수 추론적인 느낌에서는 맛은 없어요. 워낙에 좀 약간 뻔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연속 함수랑 불연속 함수 곱해서 연속성 만들어지는 거. 그죠? 요런 거만 그냥 요런 새로운 어떤 그런 표현들 딱 요 표현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고 요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3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는 거 요 3가지 케이스 요거만 좀 봐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요 정도만 선택적으로 가져가 주시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요 단순 추론 과정은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단순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죠? 맞아요. 왜냐면은 그 앞에서 좀 추론을 좀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사실 기억 보기를 보면 좀 더 이제 다이렉트로 가능했던 건데 오히려 보기를 좀 늦게 들어갔으면 조금 헤맸을 수 있다. 나처럼. 그죠? 그리고 15번은 논란의 15번이었는데 15번은 제 개인적으로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나열은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좀 직관력이 좀 많이 들어가는 문제여서 그거는 좀 아쉬웠다. 수열에 너무 직관을 좀 때려박은 느낌. 12번도 좀 이런 직관 형태로 좀 풀릴 수 있는 문제로 나왔다 보니까 그래서 15번은 좀 직관 형태로 풀리는 문제 같은 느낌이라 조금 아쉬워요. 근데 그런 어떤 과정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좀 괜찮다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여기서 로그 3의 AN이 자연수인 경우다. 이건 자연수가 아닌 경우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자연수인 경우가 가장 특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AN이 3의 제곱수인 순간 그래서 한번 내가 대입을 해봤더니 다음 항들이 계속 3의 제곱수로 쭉쭉쭉쭉 나와요. 그죠? 그리고 모든 항이 또 자연수야. 그래서 내가 한번 이 전체 문항을 읽어보고 A4부터 A7까지의 합이 40이네? 근데 여기에 막 200 들어가 봐. 이거 말도 안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A4가 작은 수여야 된다. 일단 요 포인트 잡는 게 좀 중요했고요. 여기서 약간 직관력이 좀 들어가죠. A4가 작은 수여야 돼. 40보다는 작은. 그래서 40보다 작은 첫 번째 한번 제곱수를 한번 집어 넣어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27, 9, 3, 1 그대로 40 나와버리네. 세트 찾았어. 들어가. 그래서 A4가 27을 기반으로 했을 때 A3이 21인 케이스를 가면은 A2가 15가 되고 A1이 9가 되는데 이러면 이 관계에서 만족을 안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케이스 분류가 들어간다. 그래서 21은 안 되는 케이스, 81일 때.
그럼 A2는 또 75일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A1이 69고요. 243일 수 있는데 이때 이거 237로 나와주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로 가능했다. 그래서 요 둘을 더해보면 306인데요. 아마 이 정도 하고 여기를 먼저 쳐다봤을 확률이 큽니다. 근데 306인데 뭐야? 더 없네? 당연하죠. 왜? 우리 이거밖에 안 썼잖아. 얘도 써야죠. 아래쪽이 안 쓰였으니까 이 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죠? 합을 결정하는 데에서 얘만 지배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혹시 얘가 지배적으로 쓰이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거 그럼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의 합 형태로 해서 A4랑 H랑 더해가지고 A4항을 혹시 설정이 될까 해서 해봤더니 A4가 1로 나오네요. 그래서 A4가 1이면 이거 물고 5가 7이고요. A6이 13, A7이 이제 19가 돼버리는 상황. 그래서 다 더해보면 20, 40 나온다.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럼 요 케이스에서도 나오겠다 해서 A4가 1일 때 A3은 당연히 3이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A3이 3일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다 자연수여야 되기 때문에 3일 수밖에 없고요. 그거에 따라서 A2 9 그대로 나와주고 그 다음에 A1이 3일 수도 있고 27일 수도 있지만 3이면 말이 안 되죠. 또 A2가 9가 나오는 게. 그래서 27로 가서 딱 더해주면 이제 야무지게 나온다. 근데 이 와중에서도 계산 실수를 해버렸어요. 미친 거지. A4를 27이라고 여기다 써놓고 여기다 81로 쓰는 그런 기적 같은 모습. 이런 거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16번 의미 없고요. 17번도 의미 없고요. 18번은 제가 이제 이 5를 나중에 싹 캐치해서 틀리고 나서 맞았다고 처리한 게 아니라 그냥 맞았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실수한 건 그냥 다 틀렸다 했어요. 아무튼 이런 거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거 다시 돌아보는 습관 제가 바로 보여줬죠. 나는 무조건 문제 뭐 구하는지 한번 다시 돌아가요. 그거 한번 습관 들어주시면 좋고 19번은 뭐 크게 또 얘도 의미 없고요. 그냥 뭐 계산 문제 준 거고 20번 문제는 맛 없어요. 맛 없는데 맛있는 부분만 딱 차려드릴게요. 어디만 딱 가져가면 되냐면 일단 4점을 만날 수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상황까지 유추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4점이 나왔을 때 x1과 x4의 관계를 보는 거야. 근데 x1과 x4가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의 이차함수와 하나의 직선이 만나는 교점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야무지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을 x1 더하기 x4가 1이다. x1 곱하기 x4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다. 요거 이용하면 x4 빼기 x1 이렇게 나와줘서 5가 나와주죠. 요게에 대해서 이제 t값을 먼저 설정을 해주는 거. 일단 요거까지 해줬으면 너무 좋다는 거죠.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제가 고1 학생들한테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 평면좌표 문제를 풀다 보면 이 근과 계수의 관계가 기가 막히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습관화 들여주면 계산해서 이점을 볼 수가 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아마 작년 6월이었나 9월쯤에 거기서도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쓰는 형태 문제 있죠. 교점을. 그래서 그거 과정 하나 잡는 거. 그거 말고 가져갈 거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그냥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6분 신발 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20번은 그래서 이 교점을 이용해서 요조건 해석하는 것까지만 딱 가져가라. 그 이후로는 맛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맛이 없어요. 자, 21번. 21번 같은 경우가 이제 인내심 테스트죠. 인내심 테스트인데 여기서 가져가야 되는 거. 내가 항상 얘기했죠. 이 기울기가 나오면 요거 제발 기울기와 길이의 관계성을 항상 의식해둘 수 있냐? 요거 하고 그냥 과감하게 미지수 하나씩 잡아봐요. 근데 미지수를 잡는 팁도 있었죠? 여기서 나는 B가 좀 지배적으로 많이 쓰일 것 같다. 그래서 B를 먼저 미지수로 잡고 B에 대한 C 잡고 그 다음에 C로 이용해서 외분점 공식도 한번 아예 써버렸고요. 이것도 이제 뭐 어떤 분들도 얘기하겠죠. 그놈의 뭐 기하적 뭐 닮음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왜 외분점이라는 얘기 했겠냐고. 외분점 공식 쓰라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파악해보세요. 해설자 한번 봐보시면 외분점 공식 써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친히 확인 한번 시켜드릴게요. 잠시만요. 외분점 공식을 안 썼습니다. 이건 출제자의 의도에서 벗어난 행위였네요. 근데 상관은 없습니다. 5대3 외분점. 당연히 외분점 공식 떠올릴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저의 그걸 들었나봐요. 4월 모의고사에서 쓸데없이 외분점 공식을 유도시키면서라는 그 얘기를 혹시 참고하셨는지 여기서 외분점 공식을 안 쓰셨네. 네. 아무튼 그렇게 처리가 돼서 그냥 순수한 계산 문제였고 그냥 가져갈 거는 미지수 잡는 거 좀 연습해봐라. 지수로그 함수는 문제는 이거보다 더 더럽게 나오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미지수 잡는 연습해보시고 그 다음에 요 기울기, 길이의 관계성
이거 꼭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 꼭 좀 한번 차분하게 해보시고요. 그리고 22번 맛있죠? 22번 맛있어요. 22번 맛있는데 그래서 22번은 뭐가 맛있냐? 일단 요 형태를 얘를 그냥 다른 함수 kx 얘를 kt라고 잡고 kx 빼기 kt 즉 함수 위의 점과 함수의 교점에 대한 식으로 봐줄 수 있냐라는 이 관점이 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관점이 주어지는 데에서 너무 좋은 의미를 갖고요. 그 다음에 요 ht랑 h-1 요 둘 값의 차이가 2가 나온대.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을 함수를 딱 그려가지고 이렇게 찾아줄 수 있냐. 함수값일 때는 교점이 2개가 나오지만 그 위를 살짝 갔을 때는 4개가 나오면서 4 빼기 2. 그러니까 4 빼기 2의 조합을 찾아줄 수 있었냐는 거예요. HT의 후보군이 0은 절대 못 나오고요. 교점이 무조건 생기니까. 1부터 4가 나올 수 있는데 1, 3이냐 2, 4 조합이냐 요거인데 2, 4 조합으로 갈 수 있냐 요거 봐주는 포인트가 너무 맛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사실 큰 의미는 없었지만 거창만 했다. 그냥 fx가 부호 변화되지 않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 그냥 f-1이 0이란 얘기죠. 그죠? 그리고 다조건에서 과감하게 미분해서 처리할 수 있냐인데 또 요 조건 요 k의 최대값 요 조건에서 의미 해석이 들어가죠. 0,0 원점에서 fx 쪽으로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큰 접선의 기울기 그게 f 프라임 루트이니까 루트 2에서 접하는 순간이 가장 큰 기울기다. 그죠? 22번은 그렇게 처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미 다조건에서 함수 추론 들어가죠. 가조건 들어가죠. 나조건. 가나다 조건이 전부 다 함수 추론인데 gx 자체에서 함수 추론 자체로 들어갔어. 이 함수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이 다 함수 추론이야. 이게 레전드예요. 이거 교육청 퀄리티에서 지렸던 것 같아. 계산도 깔끔하게 나와요. 계산마저도. 물론 여기서 이걸 X축으로 보지 않는 저처럼 이게 말을 해놓고도 X축으로 보다가 뻘짓해갖고 이제 시간 끌리는 요런 짓거리만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맛있다. 이거 식도 봐봐요. 너무 맛있게 줬어요. 그림도 맛있게 줬고요. 근데 와 이거는 근내 교육청 최고 퀄리티 문제지 않나. 제가 4월 모의고사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정말 맛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맛있어요. 22번 기가 막힙니다. 나 너무 열심히 했나봐. 땀나. 1도 좀 내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확통 가겠습니다. 확통. 23번은 이제 의미 없는 문제. 개수 문제. 24번도 이제 그냥 전공법으로 밀어붙이는 문제네요. 근데 이제 이걸 독립시행의 확률로 볼 수 있냐라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맛있을 수 있다. 3점 치고는. 그죠? 독립시행의 확률로 봐달라. 25번. 25번은 사실 이 분산 구하는 걸 암기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걸 틀려요. 이 의미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x제곱과 이 확률을 곱한 값들의 합이었다라는 요걸 체크하지 못한 이상 틀리기 때문에 요건 표현 자체에서는 굉장히 맛있다. 분산을 구하는 거를 그냥 이거 제곱 해서 이걸 이렇게 암기해서 푸는 학생은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뭐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의미적으로 가져가는 거 너무 맛있는 표현. 25번 맛있었다. 26번은 6건 맞으면 좀 더 괜찮은 문제. 6번 그냥 무난무난했다. 26번 무난무난했고 25번 맛있고요. 25번 요 표현 때문에 맛있는 문제. 27번은 이제 000을 깔아놓고 할 수 있냐에 대한 요런 배포. 그 다음에 먼저 2를 껴넣을 수 있냐에 대한 요런 순서 이제 개념. 이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애들을 먼저 배치를 한다라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 요게 좀 편하다. 그리고 중복조합까지 쓰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괜찮았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조건들 주는 거 너무 맛있습니다. 이 표현 괜찮아요. 27번 문제 맛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28번 문제가 나옵니다. 이 의미를 과연 해석 못했을까? 단지 여기 28번은 비보건 추출이라는 점에서 좀 이제 신선했던 문제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모든 케이스를 다 지랄 맞아요. 그냥 시원하게 얘기했습니다. 개 지랄 맞아요. 이거는 그냥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냥 요런 아이디어 정도, 그리고 비보건 추출이구나. 요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예. 그렇네요. 마침 또 이 친구 확률과 통계에서 28번 문제가 나와버렸네요. 이 친구도 약간 확통에서 오랜만에 나온 28번 문제입니다. 네. 3, 4, 6월. 다 28번 문제 깨끗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만 28번 문제로 나왔네요. 그래서 이 친구는 가져갈 거 크게 딱히 없어 보이는데 그냥 시간 죽이는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29번. 29번에서 야무진 친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28번에서 막
막 분노의 상태로 왔는데 29번에 확 통해서의 함수 추론 문제를 내줬어요. 아, 이런 게 맛있는 거지, 사실. 이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나오겠다라는 요런, 요거. 아, 요거는 진짜 좋았어. 이거는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29번에서 희열을 느끼면 30번으로 돌아갔는데 30번에서 이 케이스 쪼개는 거에서 또 이제 했는데 그나마 28번에 비하면 30번은 훨씬 케이스 쪼개는 게 편했다. 물론 나는 이거 왜 이렇게 세모 표시되어 있나요? 케이스 수만 셌어요. 케이스 수만 셌어. 경우의 수를 세지 않고 케이스 수만 세가지고 이제 10개로 이제 나와버린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그나마 여기서 편했던 건 각각의 케이스마다 이게 얘네들이 다 깔끔하게 다 통일이 되어 있어.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의미들을 정확히 캐치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케이스 나타낼 수 있냐. 근데 30번 요 정도 케이스 분리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의라서 요 정도는 맛있다. 근데 28번은 그냥 28번은 조건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케이스를 이거는 뭐 제가 잘못 푼 거면은 그냥 날 욕해주세요. 더 깔끔하게 푼 풀이가 있다면 뭐 그걸 따라가시고 나는 근데 이거는 현장에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 아시겠죠? 30번 문제는 그래도 이제 각 케이스별로 개수들이 통일되면서 괜찮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미적분이죠. 미적분 23번 암산으로 했더니 약간 신기하셨다는 거. 이거 이 정도는 암산 가능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24번은 그냥 무난무난했던 그냥 이런 합성함수 미분 문제. 그리고 25번 문제 이런 거 이제 좀 자만하지 마시고 이런 거 미분하는 거 암산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한번 써주세요. 2의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y 빼기 1의 미분. 이 표현 한번 써주는 게 어려워? 그러면 이렇게 틀려야 돼. 여러분들이 자꾸 3번에서 틀린다고 하니까 어떻게 틀리는지 그 과정을 한번 그대로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25번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만하시면 안 돼요. 자만하시면은 이렇게 당하는 거. 그래서 26번. 네, 26번은 이런 거 이제 치환적분에서 이런 거 과감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분까지. 요거는 그냥 깔끔하게 맞았다고 체크를 들어갈게요. 이 두 배를 해줘야 된다. 항상 이 두 배가 숨어 있다는 거. EDT 때문에. 이 문제에서 가져갈 거는 EDT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너무 쉽고요. 알아서 이 세트가 나와주는 거. 이걸 직접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꼴이 나와 있다. 그죠? 자, 그러면 27번 문제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주면서 줬는데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있었던 문제는 아니에요. 3점짜리 문제다 보니까 도형의 특징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순수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또 이제 주요하게 쓰였던 문제죠.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그냥 수직 이등분을 긋는 그냥 이 습관만 들여도 웬만한 게 다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8번 문제. 28번 문제는 도형의 특징을 좀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식 자체는 엄청 적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28번은 나름 좀 깨끗하게 낸 문제다. 그래서 이런 형태. 얘도 이제 결국엔 이등변 나가죠? 그 다음에 이런 3세타. 그리고 이런 거 항상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기 쉽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조선 긋는 습관. 수직, 이런 거. 그리고 이거 보자마자 원주각 봐주는 거, 이런 거. 중심각과 원주각 관계 이런 거 그냥 다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굉장히 편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런 거 실수하지 마시고 코사인 3세타인데 사인 3세타라고 써가지고 이거 왜 안 나와? 어리버리 까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원주각 개념이 너무 빡세게 쓰였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아요. 이런 거 정도는 연습하기 너무 좋죠. 원주각 같은 거 보는 거. 못 보셨다면 이제 반성하시고 원주각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는 아직 요거 미지의 영역에 들어있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2020학년도 9월 가형 30번 문제랑 좀 비슷했던 그 적분 내용에서만 여기 아싸리 EX를 곱해버려가지고 통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얘가 그냥 FT의 DT 요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근데 그거 말고는 그냥 의미가 크게 있진 않습니다. 그냥 단지 여기서 굉장히 좋았던 포인트는 뭐냐면 얘를 미분해. 근데 이렇게 나와. 근데 요게 0을 집어넣잖아요? 근데 얘가 0으로 날아가 버려. 근데 이거 뭐 어리버리 한다고. 그럼 여기 F'1값 어떻게 구하는데 거기서 떠올라야 되는 아이디어가 뭐다? 우리는 이거를 우미분계수로 봐서 이거 봐줄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이거 보는 게 일단 너무 좋았어요. 요거 의미 보는 게 너무 좋아.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 이 지수함수의 극한 요 정의 활용해주면서 유도해주는 요 형태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요거 너무 맛있었어요. 29번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 과정에서 내가 이걸 그냥 틀어놨더니 이게 안 돼요.
나 이거 이유를 나중에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에는 그냥 요 형태. EX를 전체에다가 곱해놓은 상태에서 적분을 들어가는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있죠. 요 형태로 좀 진행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EX를 곱한 상태에서 적분을 해주면 요 친구가 이렇게 의미가 바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F1부터 5에 대한 적분값을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우변은 여기에다가 EX 곱한 거에 0부터 2까지 적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그대로 적분해주시면 되는데 부분 적분이 또 나와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냥 계산이 어쨌든 계속 더럽다. 계산이 그냥 더러워요. 그래서 이 적분하는 아이디어 자체는 좋았는데 적분 값이 좀 더럽다. 그래서 좀 아쉬웠다. 요거만 깔끔하게 나왔어도 굉장히 좋았던 문제일 것 같은데. 그래서 29번은 미분계수의 정의 쪽으로 가는 요 포인트랑 그 다음에 적분해서 이렇게 곱해가지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냐 요 포인트. 요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굉장히 맛있었던 문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적분 30번 문제. 이 친구 장난 아니에요. 여기서 어떤 포인트들이 또 숨어 있냐면, 자, gx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함수가 포기하고 싶게 생겼죠. 근데 우린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얘도 굉장히 맛있는 친구인데, 이제 여기에서 하필 왜 극대냐? 요거에 포커스를 맞춰봤어야 돼요. 첫 번째. 그러니까 극대를 물어봤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린 미분을 해봐야 돼요. 범위에 맞춰서. 미분을 해보고 보니까, 그리고 그 전에 있어서 이 gx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중 양수인 것들이니까 지금 보면 여기가 파이 fx인데 얘가 0이 되려면 fx가 정수면 그냥 0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fx가 정수다라는 거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는 문제고요. fx가 정수면, 자, fx가 정수를 넣었을 때 얘 0이 될 수 있습니까? 정수인데? 안 되죠. 얘 0이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근데 A4랑 A5가 극대점이래. FA4랑 FA8이 정수란 말이에요. 그죠? 정수인데 정수를 집어넣었을 때 얘네 쪽에서 극값이 튀어나와야 돼. 근데 얘네들은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F'X 쪽에서 두 개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극대라는 표현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기서 얘네들이 정수인 곳에서 극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A4, A8이 이렇게 야무지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요소가 뭐다? FAM이 F0이다. 요게 만족되는 순간이 뭐예요? 자, 지금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그려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무데나 찍고. 근데 A1, A2, A3가 연달아 있으면 요거에 대응되는 정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A5, A6, A7도 당연히 대응되는 정수 세트로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A7 다음에 A8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AM이 있어. A8은 여기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AM과 A8을 동시에 같게 만들어줘서 A8을 이렇게 세팅을 해줌으로써 M이 8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 추론 과정까지도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번 미적분은 교육청치고 역대로 좀 빡세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빡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뭔가를 다 잡았어. 다 잡아놓고 시까지 막 세워봤어요. 근데 여기서 할 게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다? 왜 이 절대값을 줬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절대값. 왜 절대값을 줬을까? 지금 보시면 A4랑 A8이 극대가 되는 형태로 해서 G 파이 fx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사인 파이 fx 그래프 이거를 그려보면 A4에서 극대, A8에서 극대. 근데 얘를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여기가 말이 안 됩니다. A8이. 그럼 분명 여기에서 뭔가 첨점의 요소가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그 번뜩임이 들어야 돼요. 눈이 돌아가야 돼. 그렇게 눈이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 포인트가 언제일까? 근데 결국에는 또 여기서 또 정수인 게 쓰입니다. 결국에 fx가 빵이 되는 순간에서 첨점이 발생을 할 텐데 fx가 0이 된다는 얘기는 fx가 정수가 된다는 얘기로 또 들리죠? 그럼 그 정수가 되는 포인트가 분명 요 사이에 숨어 있다는 얘기인데 어디일까를 한번 해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장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여기지 않을까? 해서 여기를 지난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이 증간표를 작성을 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A2에서 첨점을 가지면 당연히 세트로 A, 5, 6에서도 첨점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그래프가 딱 완성이 되죠. 그럼 이 순간 끝났죠. A2가 FA2가 0이었던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뭘 해주면 돼요? FA2가 0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인 순간이 돼버리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A4 값을 그냥 구해줘 버려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다음부터는 계산은 그 다음에 좀 자유적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이제 그럼 이제 M에다가 8을 대입했을 때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FAK 값은 몇 가지 있겠느냐?
FAK는 정수기 때문에 F8일 때의 정수값. 그리고 이 딱 커지기 직전 A12일 때가 Y가 2인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Y는 2일 때부터 198까지 커지는데 196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똑같이 여기에다가 196을 더했을 때 208이 된다. 그래서 K가 208일 때가 딱 최대로 만족하는 순간이다. 딱 이렇게만 마무리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적분은 퀄리티 좋아. 맛있어. 28번도 과하지 않게 딱 좋게 냈어요. 너무 좋아. 미적분 맛있었어. 최근 교육청 중에서 이거 선택 과목 맛있지 않아요? 물론 확통 28번 빼고요. 그래서 괜찮았다. 좀 많이 빡세게 냈어. 그래서 아마 커트라인은 무조건 낮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아 보시면 기아 뭐 요거는 뭐 의미 없고요. 24번도 뭐 의미 크게 없습니다. 그냥 접선의 방정식 찾아주면 되는 문제니까 의미 없고 25번도 그냥 직선의 방향성 방향 벡터 알 수 있냐? 요거 의미 없고요. 근데 기아는 26번부터 장난질을 쳐요. 계산이 이 포물선에서 계산 많게 내는 문제는 좋지가 않은 문제라니까. 이거 맛이 없어. 가져갈 게 별로 없잖아. 26번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26번은 크게 가져갈 건 없습니다. 뭐 맛있게 푸신 분이 있다면 뭐 리스펙. 근데 이거 웬만하면 내가 보일 만한 걸로 다 해준 건데 아유 이게 정의를 아무리 써도 그냥 맛이 없어요. 좌표 잡는 것도 까다롭게 줬고요. 누구를 기준으로 잡을 것이냐 이런 거 잡는 것 때문에 쉽지 않아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요 26번은 맛있진 않는데 그냥 뭐 요런 거 정도 한번 해보는 거 삼각형 닮음도 존재할 수 있다? 요 정도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번은 맛이 없어요. 일명 으레기 문제다. 으레기 문제였다. 26번은. 그다음에 27번. 27번은 공간 도형을 줌으로써 이렇게 이루는 각도 이런 거 삼수선 정리를 극한으로 활용해 주는 거 이런 거는 너무 좋죠. 삼수선 정리에 눈을 떠야지 이 문제들이 편해집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8번 문제도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데 28번 문제에서도 제가 약간 돌아가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거 도형의 특징 여기서 많이 쓰였고요. 그러니까 28번 문제는 사실 뭐 끝까지 가져간다기보다는 요것도 도형의 특징을 좀 가져가 주시면 좋아요. 특히 무슨 도형의 특징이 있냐? 제가 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요 이등변 삼각형 두 개를 이제 봤는데 그래서 요 둘의 길이가 같다. 근데 이걸 확장을 시키면 여기에서도 나오죠.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거 봐서 얘도 3K로 놔주면 이게 맛있는 포인트가 돼요. 근데 나는 이걸 못 봤어. 그래서 좀 돌아갔어요. 그래서 나는 수식적으로 C를 정리해가지고 좀 돌아갔기 때문에 요 포인트까지만 좀 이등변 삼각형까지만 봐주시면 너무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요 문제. 그거 말고는 쭉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무난 하실 겁니다. 계산이 막 엄청 복잡하지도 않고 그냥 깔끔 스무스하게 나와요. 그래서 26번보다는 28번이 더 맛있다. 그리고 29번 문제 보시면 29번 문제에서는 제가 멘탈이 좀 나갔습니다. 이 29번은 가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이게 변수가 들어가는 게 양쪽에 두 개를 줘가지고 단지 이제 요 DP 조건을 저는 이제 DP 프라임으로 좀 놓자. DP 프라임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그죠? DP 프라임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좀 가져가야 되는 포인트는 AB 내적 AC, AB 내적 AD를 너무 길이 곱하기 길이의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요거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요거 길이 포인트 있죠. 길이의 곱. 요쪽에서도 수선의 발 내렸을 때 길이의 곱. 요 형태로 해서 D1, D2랑 C1, C2의 자체를 확정을 지어주시면 좀 더 깔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포인트 너무 맛있는 포인트다. 요거 너무 맛있는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요거 DP 프라임으로 그냥 바꿔버려가지고 이거를 쭉쭉쭉 바꿔주는 요 과정에서 사실 이거를 벡터를 너무 계산적으로 줘서 저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어리버리 깐 것도 있어. AP 프라임을 이건데 AP 연장선상이 있다고 해갖고 혼자서 멘탈 나가가지고 막 혼자 섀도우 복싱 그냥 공중에다가 한 350번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약간 시간이 좀 지체됐던 문제인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약간 수식적인 문제로 좀 들어갔다. 그래서 좀 그게 좀 아쉬웠고 나머지는 뭐 이런 각도 관계들이 좀 특수학으로 다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 뭐 그냥 무난합니다. 사실 뭐 가조건이 좀 수식적으로 풀리는 것만 조금 아쉽고 나조건에서도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AD랑 AQ랑 수직임을 이용해서 둘의 내적값이 빵임을 이용해주면 좀 더 또 이게 편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 근데 여기서 좀 오바였던 게 요거. 요거 인수분해는 좀 오바였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식으로 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오바였다. 그리고 마지막 30번. 30번은 맛있는 친구예요. 맛있는 친구인데 나는 왜 뻘짓을 했냐. 갑자기 2루트 2루트라고 했어요. 누가 봐도 이거 9의 반지름 두 개를 줘서 4라고 놔야 되는데 요거만 잘 잡고 시작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삼수선의 정리가 기가 막히게 쓰이죠. 자, 일단 요 면에 대해서 수직인 애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일단 OC, OD 수직인 거 전에 AD, OH가 서로 수직이라는 요 조건이 굉장히 맛있는 조건인데요. AD는 AHD 평면 위에 있는 직선이죠. 근데 그 직선과 OH가 수직이래.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DH랑도 OH가 수직으로 만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ADH랑 OH가 수직으로 만나겠다. 이 해석이 진짜 맛있는 해석이에요. 이게 기깔난 해석이야. 그래서 나조건 너무 맛있고요. 그 다음에 가조건. 가조건은 사실 크게 본 없지만 그냥 삼수선 정리가 무난하게 쓰였다. OC랑 OD가 서로 수직. 근데 얘도 수직. 그럼 이로 내렸을 때 얘도 수직이다. 이런 삼수선 정리가 좀 쓰였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단면화 작업이죠. 뭐 요거 따로 단면화 해보고요. 요거 따로 단면화 해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기에서 이 삼각형, 이 평면과 이 평면이 이루는 각도를 구할 때 아이디어가 몇 개 있는데 문제에서는 ADH, DH를 DOC로 정사형시키라고 하죠. 근데 이걸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ADH 평면에서 일로 정사형 내리는 걸로 보면 좀 지옥이에요. 이거는 지옥이어서 오히려 OCD를 ADH 쪽으로 정사형을 내리는 모양을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직각삼각형이 나와서 제가 여기다 그려놨죠. 여기 이렇게 C를 정사형 내려주면 딱 그대로 이제 이게 평행하게 이제 길이가 같게끔 나와주고 이건 잘못 써준 거예요. 이거 4입니다. 그래서 DHC 여기 있죠. 밑변이 4고 높이가 3인 케이스. 그 다음에 OCD 요거 삼각형이 4, 4. 그 다음에 ADH가 3, 3. 그래서 얘를 정사형 시킨 과정에서 코사인 세타가 4분의 3으로 나왔으니 그러면 얘랑 이루는 각도도 똑같이 4분의 3을 써주면 되겠다 해서 다시 이쪽에서 이쪽으로 4분의 3을 곱해버리면 딱 깔끔하게 8분의 27로 나와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끝까지 그림으로 다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진짜 맛있는 문제죠. 30번 기아 이 친구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맛있는 문제도 많았지만 좀 교육청스러운 문제도 있었다. 근데 제 기준에서는 좀 맛있는 문제들이 훨씬 많이 분포했던 그런 가져갈 게 많은 교육청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단지 문제를 너무 빡세게 냈어. 이거 시간 100% 부족했을 것 같아요. 이거 웬만한 선생님도 풀면 이거 시간 무조건 부족해. 이거 진짜 좀 빡세게 냈어요. 그래서 한번 뭐 이렇게 총평 한번 때리면 7월 모의고사 맛있는 문제 많았다. 뭐 버릴 문제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포되어 있는 해석 조건들 같은 게 좀 이제 좋았고요. 그래서 가져갈 건 굉장히 많은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함수 추론적인 면에서 확통해석까지 함수 추론을 냈으니까 함수 추론적인 면에서 7월 모의고사가 연습하기 너무 좋았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수 추론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간 내에 풀기 힘들고 커트라인 무조건 내려다 꽂습니다, 이거. 그래서 커트라인 아마 좀 제일 낫지 않을까. 지금 그나마 숙련이 가장 많이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가장 내려다 꽂을 거예요. 7월은 낮을만 했다. 이건 재수생들 포함시킨다고 치더라도 제 생각엔 꽂을 확률이 커요. 특히 미적분 진짜 빡세게 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7월 모의고사가 그러면 수능에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겠냐 했을 때 수능의 기조랑은 당연히 다를 거예요. 이런 수준으로 내진 않을 겁니다. 이거는 좀 빡세요. 9월은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는 훨씬 쉽게 나올 겁니다. 6월도 이미 이거보다 훨씬 쉽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9월이 더 쉽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기 때문에 이번 7월 모의고사에서 이제 너무 좀 낙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7월 모의고사 성적 전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그냥 문제에서 가져갈 것들, 특히 함수 추론하는 포인트들을 꼭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7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저랑 또 생방송 함께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힘들어.